일단 시장 상황을 좀 이거 보면서 얘기 드릴게요. 시장 상황을 보면 오늘 코스피는 안 좋았고 코스닥은 좋았죠. 코스닥 1%. 근데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코스피 마이너스 0.5%잖아요. 그런데 오늘 뭐가 빠졌죠? 코스피 대형주. 중형주랑 소형주는 어땠나요? 좋았어요. 시장 차이가 보이시죠? 그리고 코스닥 1.0%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대형주 0.5% 상승, 중형주와 소형주 강했죠. 지금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종목 장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종목 장세예요. 대형주가 쉬면서 종목의 차별화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장세, 이게 종목 장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은 종목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코스닥 150보다 더 강한 흐름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특이한 시장이죠. 반도체가 쉬면 이런 흐름이 좀 나오는 경향들이 있어요. 오늘 보험주나 금융주들이 좀 쉬었었고요. 그리고 오늘 좀 특이했던 것 중에 그거 얘기 드리고 싶었는데, 여기 아라비아 반도 이렇게 있잖아요. 아라비아 반도 이렇게 있고, 여기 오만 이렇게, UAE랑 오만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란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호르무즈 해협. 그렇죠. 여기 호르무즈 해협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면 여기가 이쪽이 이라크, 여기가 이란이거든요. 이란. 여기가 호르무즈예요.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원래 여기가 걱정됐단 말이에요. 여기 호르무즈 해협 쪽에서 타격이 있는 것에 대해 걱정을 했는데, 지금 오전에 나왔던 이라크 유조선이 충격, 그러니까 공격을 받은 데가 여기였어요. 여기 이라크의 바다, 이라크의 앞바다에서 이란의 무인선이 두 척이 공격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라크 유조선 두 척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불탔어요. 폭발했어요. 폭발. 그래서 이 이라크 앞바다, 여기가 이라크 앞바다에서 이렇게 충격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게 걱정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이 호르무즈 앞바다에 기뢰 설치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들어오는 드론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미국의 함대가 막는 것도 벅찬데, 지금 전선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다 커버해서 이걸 다 막아줘야 돼요. 원래는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땅의 그 원유 저장 시설, 원유 생산 시설 이런 것들을 막았다 그러면 지금은 이 바다에 떠 있는 유조선까지도 조금 막아줘야 되는 상황으로 바뀐 거죠. 이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인지하고 계시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양가 감정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지금 제 생각이 약간 두 개가 엇갈리는데, 시장이 워낙 좋았다 지금 약하다 보니까 저는 여전히 시장이 강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란의 변수가 너무 커요. 이란의 이제 공격 때문에 유가가 정말 120불, 150불 쳐버리면 이건 답이 없거든요. 그럼 금리 인상밖에 답이 없어서,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가가 많이 못 갈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 오파가 남아있다고 보지만 지금 외생 변수에 의해서 조금 흔들림이 더 강할 수도 있겠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외부 변수가 지금 조금 더 안 좋게 흘러가는 게 좀 보여가지고, 그래도 절대 레버리지는 안 쓰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레버리지는 조금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레버리지를 만약에 쓰신다 그러면 대형주 중심으로 쓰는 게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사지도 팔지도 못하겠어요. 그래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시장에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ROE 얘기 들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제가 다른 방송에 가가지고 ROE랑 PBR 얘기하는 사람 치사하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조금 살짝 웃기려는 것도 물론 있었지만, 이 외생 변수가 일시적으로 끝날 건지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공급발 인플레이션을 만들 건지에 대해서 아직은 확신이 안 서요. 정말 아직 확신이 안 섭니다. 지금 종교적으로 너무 강한 이란을 건드려 버렸기 때문에, 잠깐 요거 보여드리면 감이 오실 것 같은데, 이란의 축제 아세요? 아슈라라고 이란의 축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자해해서 공격해가지고 엄청 피를 흘리는 축제들이 있어요. 굉장히 좀 무섭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이런 걸 왜 하냐면, 이게 그 예전에 세 번째 이맘이 맞아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자고 하면서, 옛날 그 중국의 고사 보면 와신상담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굉장히 강성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자학하면서까지 그런 축제,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런 축제를 즐기는 게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걸 건드린 건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현금을 조금 더 들고 가면서 관망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가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 좀 봐야죠. 그래서 오늘은 ROE PB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ROE가 뭔지 아세요? ROE? 너무 기초적인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예전에 한번 한다고 했으니까 약속은 지켜야죠. ROE가 뭐냐면, 이게 내 자본 대비해서 수익이 얼마만큼 나냐요. 자본분의 수익. 이거 왜 계산해요? 그러면 똑같은 자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자본을 얼마만큼 잘 활용하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본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자본이 있어도 1이라는 이익을 내는 회사가 있고 2라는 이익을 내는 회사가 있고 3이라는 이익을 내는 회사가 있으면, 똑같은 자본이라도 이익을 더 많이 내면 더 높은 평가를 줘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서 ROE가 높아지면 PBR은 뭐죠? PBR, 자본분의 시가총액이죠. 또는 BPS분의 주가거든요.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그러면 자본 대비해서 시가총액의 가치가 PBR인데 이게 만약에 ROE가 높으면 자본의 효용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자본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더 높아지겠다는 개념으로 된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ROE가 높아지고 여기가 PBR, X축이 ROE, Y축이 PBR이라고 한다면 ROE가 높아지면 PBR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들의 ROE와 PBR의 이런 상관관계를 이렇게 찍어보면 대충 이런 직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ROE가 높은 기업이, 자본의 활용성이 높은 기업이 자본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높은 게 당연하다라는 게 ROE, PB의 개념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따라오시죠. 그러면 그래 뭐 그렇게 되는 거 이해되지.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치사하다는 표현을 쓰냐면 좀 제가 혼자 좀 웃겨서 하는 말인데 이런 직선이 있으면요. 이렇게 직선이 있을 때 이 직선의 기울기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나세요? 직선의 기울기가 X축의 변화량 분의 Y축의 변화량이잖아요. 그쵸? X축의 변화량 분의 Y축의 변화량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X축의 변화량이 ROE죠. 그 다음에 Y축의 변화량이 PBR이잖아요.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상관계수잖아요. ROE와 PBR 간의 상관계수잖아요. 그러면 ROE 분의 PBR이 되는데 이 ROE가 뭐냐 봤더니 BPS 분의 EPS, 주식 이익이고 PBR을 봤더니 BPS분의 이게 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BPS 이렇게 약분하고 나면 EPS분의 주가가 되는데 EPS분의 주가가 뭐예요? PER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굳이 ROE PBR로 돌려서 말하는 걸 치사하다고 말하는지 아시겠죠? 이게 그냥 PER이에요, PER. ROE가 높으면 PBR이 높아져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이론이 그냥 PER이라고. 그래서 정말로 자본 대비해서 일정 수준 이상 실적이 좋아질 수 없는 기업들, 예를 들면 은행 같은 기업들은 자본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있죠. 뭐 그런 기업들은 PBR만 보더라도 이 기업의 어떤 레벨을 평가할 수 있어요. 대충 이해되세요? 이 자본을 활용해서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본 대비해서 절대적인 수익이 엄청나게 날 수가 없다고요. 그런 기업들은 뭐 PBR로 보면 PBR을 봤을 때 그 기업의 레벨이 쉽게 판단이 돼요. 뭐 그런 기업들은 오케이인데 일반적으로 다른 뭐 제조업 모든 기업들의 ROE PB를 적용하는 건 그냥 PER 얘기하는 것과 같다. PER 비교하는 것과 다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ROE PB는 그냥 치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ROE PB에 대해서 이런 상관관계가 없다. ROE PB에 대해서 뭐 이런 상관관계가 없다. 그러면 그냥 ROE 높은 게 PBR 높은 게 아니니까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PBR로만 설명을 하면 되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ROE PB를 설명하는 건 결국은 PER이구나 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걸 제가 얘기 드릴게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PER,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PER이 뭐라고 하죠? 상대평가라고 하잖아요. 그쵸? 상대평가라고 하죠. 그래서 A기업과 B기업이 있는데 A기업이 뭐 9배고 B기업이 20배면 A기업이 따라가야 되니까 A기업이 B기업보다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따라가면 주가가 뭐 2배 이상 올라갈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아니면 또 이렇게도 얘기하죠. 피어그룹이라고 해서 몇 개 비슷한 기업들을 선정한 다음에 피어그룹의 PER이 뭐 15배인데 지금 이 A기업의 PER은 10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면 50%의 상승 여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PER 같은 경우에.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제 평가하기 때문에 상대평가라고 해요. 상대평가. 상대가치평가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조심해야 될 거 뭔지 아세요? 진짜 조심해야 될 거. 이런 가치평가할 때, 이런 거 가치평가할 때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이거 알면은 다른 거 할 필요 없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피어가 떨어진다니까요. 이 피어가 올라가 있을 때 A가 따라가지가 않고 피어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거 다른 피어 대비해서 싸기 때문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전에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건 이 피어, 그러니까 이 피어들 산업군이 더 올라갈 수 있는지를 봐야 돼. 이해되시죠? 만약 그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러니까 이 피어 때문에 이 A가 올라가야 된다는 논리로 사면 물리는 경우 진짜 많습니다. 그거 좀 조심해야 돼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상대평가에서는 시장 PR, 그 다음에 피어의 PR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언제든지 전제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걸 감안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크게 타격을 입어요. 그냥 누군가 평가해 준 것 때문에 좋아 보인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다칠 수도 있죠. 한 줄 요약을 해드리면요. ROE PBR을 설명을 할 때는 저게 그냥 PER이구나. 그래서 저게 PER 몇 배라는 거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ROE가 10%인데 PBR이 2배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ROE분의 PB니까 PR이 몇 배지? 뭐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잖아. 그쵸? ROE가 0.1이잖아요. 10%면 0.1이잖아요. 0.1인데 PBR이 만약에 2배다. 그러면 PR이 20배구나. 뭐 이렇게. PR 20배면은 이 정도 산업에서는 지금 이 정도가 설정돼 있구나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PR로 누군가가 얘기해서 PR이 이렇게 쌉니다. 다른 기업들은 너무 쌉니다라고 할 때 피어나 다른 것 대비해서 쌉니다라고 항상 얘기할 때 경계할 거 뭐냐? 다시 한번 피어 그룹이나 산업이 전체적으로 레벨 다운되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걸 계속 의문을 가지라고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게 오를 때 못 간 상태잖아요. 그럼 다른 게 올랐다는 것 자체는 이미 산업 자체 한번 레벨업 됐다는 거죠. 근데 주가가 다 올라간 상태에서 이 나가든 덜 간 게 따라가다가 같이 무너지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 봤더니 너무 올라서 못 사겠어라고 2등주 사면 오히려 더 물리는 경우가 더 많아. 대장주 따라가는 게 훨씬 더 편하고 반등 나올 때도 대장주가 훨씬 더 강하게 나와요. 한번 차트 보여드릴까요? 자, 미래에셋증권 차트입니다. 지금 전고점 거의 돌파하려고 하고 있죠. 증권주 대장주였잖아요. 근데 다른 증권사 하나 볼까요? 키움증권도 괜찮아요. 키움증권도 추세가 괜찮죠. 그런데 다른 거 하나증권 같은 거 볼까요? 하나투자증권 이런 거 보면 무너진 다음에 굉장히 고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장주가 나타나요. 차라리 대장주가 비싸 보여도 대장주를 그냥 이 산업 자체가 괜찮다 그러면 대장주에 붙어 있는 게 훨씬 나아. 이등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장주 무너질 때 더 무너져요. 덜 올랐다고 샀는데 대장주 무너질 때 더 빠지고 반등 나올 땐 대장주만 가는 거예요.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야속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명품을 사고 말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근데 제가 오랜 그 투자나 이런 것들을 해보고 저도 이제 비싼 거 싫어하거든요. 가성비 좋아하고 막 그랬는데 항상 그래 비싼 거보다는 조금 어떻게든 좀 절약해보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 생각을 요즘 많이 바꾸고 있어요. 절약하지 말고 그렇게 절약하지 말고 내가 그 시간 나의 시간은 굉장히 소중하니까 그 시간을 아껴서 뭔가 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그 부가가치로 나는 뭘 사자 그런 생각으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제가 게시판에 이거 착각했어요. 제가 한중 NCS가 아니고 한선 엔지니어링 설명인데 한중 NCS처럼 설명했어요. 한선 엔지니어링이에요 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거 제가 잘났다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웃겨가지고 이거 보면서 나 이거 왜 안 샀지? 라고 생각했어요. 보면서 좋게 봤는데 나 이거 왜 안 샀지? 막 그랬는데 한선 엔지니어링 저희 며칠 전에 얘기했죠. 내가 잘났다 이거 했지? 이거 아니에요? 그냥 웃겨서 재밌어가지고 진짜 이렇게 오르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게 6일 전이네. 6일 전이니까 지금 보시면 이날이에요. 이날 3월 4일 이날 했는데 그 다음부터 쭉쭉쭉쭉 올라가더니 연이틀 21% 그다음에 30% 오늘 상한가 같죠. 이런 거 내가 놓쳐서 아깝다 막 아쉽더라고요. 그때 기억나세요? 한선 엔지니어링 말씀드릴 때 피팅 밸브 업체인데 블룸 에너지 쪽으로 피팅 밸브 들어가는 게 있다. 오래전 그 파트너다. 그래서 아마 수소 관련돼서 조금 붙으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든 종목을 살 수는 없어요. 저도 이제 모든 종목을 살 수는 없어요. 저런 거 놓치는 건 놓쳐야 되는 건데 좋게 보고도 조금 더 살펴보자는 게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많은 것들을 커버해서 이제 전달 드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것들을 깊이 공부해서 좀 볼 걸 하는 아쉬움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 웃겼어. 이거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이거 하나 더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레이디 두아라는 드라마가 요즘 핫하더라고요. 아까 3% 끝나고 와서 보통은 이제 뭐 책을 보면서 오긴 하는데 오늘은 도저히 뭔가 집중이 안 돼가지고 레이디 두아라는 드라마를 좀 보면서 왔거든요. 근데 그게 옛날에 2006년에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거더라고요. 그때 시계를 가지고 실제로 사기를 쳤던 게 있어요. 스위스의 고급 시계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막 들여왔었는데 알고 보니 아주 국내에서 만든 싸구려 시계였던 거죠. 근데 그게 좋다고 막 연예인들 차고 다니고 그다음에 사회 지도층이 차고 다니고 막 그래서 가격 때문에 저렇게 비싼 걸 사고 다니네? 라고 하면서 이제 이슈가 됐던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레이디 두아를 보면 이게 배블론 효과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배블론 효과가 뭐냐면 비싼 사치제는 비싸더라도 더 산다라는 건데 그걸 이용해서 이제 사기를 친 거죠. 비싸 보이게 만들어서 사기를 친 건데 이게 비쌀 때 좋아 보이는 효과가 단순히 그냥 심리인 거냐라고 봤을 때 이게 그 미국의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무슨 연구를 했냐면 똑같은 와인인데 한쪽은 45달러라고 한 잔에 45달러라고 하고 또 한쪽은 5달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서 봤더니 45달러인 와인이 훨씬 맛있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단순히 여기까지만 했다 그러면 비싼 게 좋아 보이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연구 결과가 뇌를 측정한 거예요. 뇌파를 측정했더니 안화 전두피질이라고 하는 게 자극되다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가 자극이 돼서 진짜 맛있게 느껴진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야 이게 사람이 가격을 보면서 뇌를 속이네? 라고 하는 그 실험 결과가 나온 거죠. 이 얘기를 지금 왜 했냐면 여러분들 주식 올라갈 때 보면 싸게 느껴지고 정말 사고 싶죠. 그거 경계하라고 말씀드리는 그게 여러분 심리적으로 너무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반도체 막 삼성전자 20만원 돌파하고 SKS 100만원, 110만원 돌파하고 이럴 때는 그거 좋아 보였죠. 근데 지금 막 들으니까 막 불안하잖아요. 웃기지 않으세요? 막 올라가고 더 비쌀 때 좋아 보여. 그게 약간 배불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걸 약간 경계하고 그걸 빼고 보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기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그거 꼭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러면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보고
내일 저녁에도 보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분명히 부담되는 상황은 맞아요. 그래서 계속 고민이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세요. 현금을 내 성향에 봤을 때 내가 진짜 뭐 떨어지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 조금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때 살래. 더 좋아 보일 때 살래라고 하시면 현금 늘려주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고 난 좀 버텨보지 뭐. 좋다고 하면 좀 버텨보지 뭐라고 하시면 좀 마이너스 난다고 하더라도 버티는 것도 괜찮고. 그럼 진짜 내일 뵙겠습니다. 빠이빠이.